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나선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상관없이 이것을 무료로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입니다. 이 기업이 태극기를 수백만 명이 돼도 주겠다고 밝힌 이유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밤 11시경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앞두고 발생한 대형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깊은 밤 발생한 지진 때문에 밤새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11년 당시 동일본 대지진은 실종자 약 2,500여 명, 사망자 수만 15,000여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의 기억 때문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바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지구 전 지진 에너지의 99%를 방출하는 지구상 가장 활발한 지진대입니다.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 북아메리카 총 4개의 지각덩어리가 움직이고 부딪히면 그것이 지진으로 이어지는데 일본은 바로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외에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와 페루 등의 국가가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언제나 기괴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SNS에 처음 올라온 이 게시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간토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 지방 남부를 진원으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해서 45만여 건물이 불타서 무너지고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상 최악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은 공포에 빠져 있었고 혼란 속 민심이 일본 정부로 향하자 당시 일본의 내무 대신은 불안한 민심을 잡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이 찾아낸 해결책은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2시간 뒤부터 소문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조선인의 방화와 폭탄 투하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 조선인의 습격이 있을 거다. 이 황당한 유언비어들은 실제 이야기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일조선인 우유신문 배달부들이 배달지에 표시했던 분필 자국을 폭탄 설치와 독약 투여 의무를 알리는 기호라 주장하며 조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일본 수뇌부는 도쿄를 시작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자경단이 조직됐습니다. 자경단은 재향 군인, 청년 단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조선인 학살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에 있던 모든 조선인들을 샅샅이 색출하기 시작했고 무차별적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나라시노 수용소에서는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집단 학살 당하기도 했습니다. 간토 대지진은 총 6천여 명의 조선인을 처참하고 잔인하게 학살해버린 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남겨진 기록을 보면 그 학살의 행위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학살을 목격했던 일본인 타카세 요시오 씨는 일본인들이 6-7명의 조선인들을 발가벗겨 몸체와 다리를 잡아 타고 있는 불 속에 던져 넣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목격자 시마가와 아키라 씨는 조선인들을 때리고 차고 완전히 때려 죽였는데 참살당해 뒹굴고 있는 시체를 보니 많이 저항한 모양으로 손이 잘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자경단이 조선인 인산부에 배를 찢고 죽창을 꽂아놨다는 당시 상황의 기록을 전하며 너무도 잔인한 행위에 출연자들이 눈물이 보이며 잠시 방송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학살의 생존자인 조인승 씨는 일본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망치나 칼로 죽였다.
헛소문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라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지진이라는 대형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혐한 감정을 앞세워 아직까지도 조선인 사냥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본인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고 가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올라온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게시물은 일본 내에서도 이슈가 됐고, 일본 야후재팬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별거 아닌 일로 한국인들은 체력 소모를 하고 있다, 왜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가, 거국적으로 전 세계에 일본을 헐뜯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 루머라고 단언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움받는 것에는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일본의 악성 게시글이 이슈가 되면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 알리며 참혹한 진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던 기업의 외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백만 명이 돼도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기업, 바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We will remember. 무언가를 기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영어 문장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대중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참혹한 대학살의 피해자분들과 일본의 악행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참혹한 진실은 결국 잊혀지게 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다가오는 3.1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흥미로운 기획을 내놓았습니다. 태극기 개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재, 모두가 일상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펄럭이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라벨 디자인을 출시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방, 그리고 신발 등 손쉽게 꽂을 수 있는 이 라벨에는 태극기, 한반도와 기와, 훈민정음과 태극기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고향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저버린 그들을 위로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가방에 부착하는 라벨을 출시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3.1절 101주년 되던 작년, 일본 제국 비밀 생물학전 연구개발 기관이었던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사건을 알렸던 라카이 코리아는 이번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잊혀지고 있는 사건을 조명하며 참혹한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으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는 것에 많은 일본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지만, 수년간 이어온 이 역사 프로젝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심도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의식 있는 기업 활동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이 희생당했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그와 함께 벌어졌던 나라시노 수용소 학살 사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태극기 무료 나눔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다가오는 3.1절 모두가 뜻깊고 좋은 의미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인이라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수감돼야 했던 나가시노 수용소, 그리고 비인륜적 일본 자경단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 지금도 일본은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해가면서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행복한 권리를 누린 만큼 우리는 그때를 잊는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현재 편안한 삶에 안주하여 과거 우리 민족의 고통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